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날 시장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들으셨죠? 다우지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의 랠리를 펼쳤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면에 다우지수가 10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간으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10일간의 랠리가 6년 만에 2017년 이후에 처음 나타났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한 1.5% 정도 오른 프록터앤갬블이라든지 그리고 쉐브론 같은 특히 이제 액면가가 높은 기업들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연 수익률로 좀 본다면은 역시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다우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최근에는 다우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것, 결국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로의 자금이 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 섹터가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장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특별 이 지수 리밸런싱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기술주에 대한 좀 경계감이 상승한 것도 다우지수에 좀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량 또한 다소 좀 부진했던 미국 증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좀 물음을 좀 더 던져볼 수가 있을까요? 다우지수가 선전하고 있는데요. 가치주가 다시 성장주를 앞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일 연속 상승이라고 좀 한다면요, 지난 201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가 9일 연속으로 랠리했던 것 역시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는데요. 2017년에 연에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9일, 10일, 그리고 12일간의 랠리가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딱 한 번 1955년도에 9일 랠리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례적인 최근의 다우지수의 선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대결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역사적으로 좀 보더라도요, 지난 2010년에서 2021년에 그러니까 11년간을 저희가 좀 트래킹을 해봤을 때 9번이나 성장주와 가치주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기간에는 뭐 다우지수도 좀 상대적으로 약세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은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금리 고착화되기 전에도 다우지수가 이렇게 좀, 그리고 가치주가 이렇게 좀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1927년 이후로 좀 넓혀보면은 연수익률이 가치주가 4.1%포인트 정도 성장주로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또 나와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이제 간극이 좀 깊었던 장세가 있었던 이후에는 가치주의 반전이 분명히 좀 있었다는 점도 역사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치주가 이 성장주 대비해서 무려 24%포인트나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979년 이후에 지금 보면은 6개월간 15%포인트 정도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띈 이후에 향후 1년간을 좀 보면요, 가치주의 아웃퍼폼 확률이 무려 7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간도 90%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충분히 아웃퍼폼할 만한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관련해서도 좀 더 가치주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UBS 같은 기관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 시에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경기 경착륙, 하드 랜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고밸류 성장주의 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베팅을 할 때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히 지금 환경적으로 가치주에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두둥 이제 이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전망을 해봤을 때 FOMC와 함께 굉장히 좀 핵심적인 이슈를 좀 앞두고 있죠.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을 이미 한번 보면요. 알파벳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가 바로 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좀 맛보기를 초반에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이냐, 한 3가지 정도의 주안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AI가 돈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빅테크 실적 그리고 실적 콜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뭐 AI를 가미한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것이 자신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이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월 $30 정도의 구독료를 물리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이런 것을 볼 때 AI로 어떻게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빅테크 실적에서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PC 시장의 반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글로벌 PC 판매가 YY 기준으로 16.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감소세가 좀 더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PC,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인 IT 업황 그리고 빅테크의 사업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PC 시장의 반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메타의 실적이 또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메타의 경쟁 구도, 왜냐면은 여러 군데에서 메타가 경쟁을 좀 펼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스레드라는 그런 트위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와 스레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 수익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항한 VR, 이 AR 신제품을 이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도 발표할 것으로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일단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기업별로 살펴볼 뉴스,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스타트 수준이죠. 근데 출발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5%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지난 5년간의 평균인 77%에 비해서도 좀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을 때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높았느냐, 그 정도를 보더라도 6.4%에 그치면서 5년간 평균인 8.4%를 좀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은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이 어떻게 본다면은 어닝 시즌 전반의 분위기를 좀 살려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탑7 빅테크를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의 EPS 성장률 전망이 14.7%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S&P 500 기업들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한 성장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와 4분기에도 꾸준히 EPS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빅테크 7개 기업에서는 저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3분기에야 이제 시장 전체에 이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까지 이익이 4.4% 정도 IT 섹터 전체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의 이런 우월한 실적 전망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살려줄 것으로도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별로 살펴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AI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수익화 전략을 짜고 있느냐. 알파벳이 물론 컨퍼런스 콜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적 자료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매우 컸던 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AR 이런 부문들이 속해 있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 부문에서 얼마나 실적의 개선이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우호적 소송 결과에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 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미국의 유명한 영화관 체인이죠.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6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때 뭐 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화 산업 붐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해서일까요?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우호적인 좀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이날 사측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사측은 그동안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 같은 보통주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왔는데요. 하지만은 주주들은 역시 주식가치 희석 우려를 좀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사측에서는 지속 불가능 수준으로 지금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주주들을 이렇게 당장의 주가 좀 방어를 원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자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AMC가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호재에 의한 상승이냐 아니면은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송 결과와 더불어서요. 호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영화 바비와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흥행 돌풍 조짐을 보이고 있죠. 바벤하이머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말 이 박스 오피스에서도 2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말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달성된다라고 하면요.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주말 박스 오피스 수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걸 것 같은데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바벤하이머만으로는 이 AMC의 주가 반등을 좀 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게 좀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배우 노조와 작가의 동맹 파업 사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 마비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복수의 기관들이 영화 산업이 아직까지 위기라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파업이 영화 공급에 대한 가시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이와증권 같은 경우에도 동반 파업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4월 정도에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런 영화 관련주의 반등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이 흥행에 좀 부진하면서 영화 관련주도 주가에 부진에 빠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벤하이머의 흥행 돌풍과 더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또 호재가 나와야지 AMC를 비롯한 영화 관련주에는 좀 더 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